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HJ중공업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들어왔죠. 뭐 좀 많은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블록들 받아갔던 물량이 만일 오늘 그 할증 유증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흘러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 때려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또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보통 수급을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난 영상들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많은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독자가 최근 들어서 지금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속도면은 제가 볼 때 추석 전에 2,000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꿈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단 수급 같은 경우는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로 할인을 받은, 그러니까 만약 9.5%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400만 주를 받아갔죠. 이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10%가 더 상승을 했죠. 10%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 얘네는 앉아서 20%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얘네가 주가를 누르게 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요번에는 좀 많이 담아주기는 했지만 단발성 호재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는데 할증을 해서 한다라는 거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돈을 벌어다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담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가 또 힘들죠. 이번 주가 이래저래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돈을 목요일 날 현금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변동성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거 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로 휴무잖아요. 연휴에 껴버렸기 때문에 이게 땡겨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10월 2일이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되고 위클리 옵션하고 같이 또 만기가 되면서 뭐 원래 그렇지만 얘네가 이거에 대한 걸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상관없겠지만 얘네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변동성이 좀 크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만들어 놓고 상승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파란불인 그런 희한한 장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투매 물량도 나오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건 HJ중공업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간 건 아니죠. 사실상 올라가다 말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조정을 받을 이유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없었고요.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나 싶을 때 갑자기 유상증자 관련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블록들이 터지면서 블록들 할인 때문에 하방 압력 준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량 400만 주만 더 받으면 일단 1000만 주만 소화하면 되는데 이 1000만 주 누가 다 소화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이 다 소화했죠. 이 개인들이 소화하면 이 소화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인들이 다시 가져가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옆으로 쭉 누우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빼버린다 그러면 외인들의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얘들이 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또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할증해서 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상방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약간
한 발짝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이 안 받아주면 여지없이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매물을 많은 매물들 뭐 3천억 가까이 되는 매물을 개인이 지금 뭐 20거래일도 안 돼서 다 담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물량이 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 빠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이런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이 담은 거에 비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110억을 넘게 담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6억밖에 안 담았죠. 그래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석 전이고 얘네는 옵션 만기 때문에 원래는 둘째 주인데 첫째 주로 땡겨졌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머리 아픈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석을 넘기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또 트럼프가 또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또 셧다운 관련해서 불확실성으로 계속 또 작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넘기고 싶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변화를 얘네는 미리 예측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건 개인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연이어서 이렇게 큰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어떻게든 받아와야 되는데 이 물량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위에서 받는 거하고 아래서 받는 방법이 있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여기서 매물들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늘 조선 쪽으로 뭐 업황이 나아지는 듯한 모습으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마스가 관련해서 굉장히 계속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다음 지금 반도체가 돌고 있었는데 추석이 지난 다음은 조선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상황에 갑자기 HJ 중공업이 무언가를 그 옆에 뭐 또 조선소 있죠. 조선소를 인수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지금 자금 조달한 걸로 토크를 뭐 늘린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뭘 확보를 했다거나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조선과 상관없이 HJ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증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보시면 이런 상황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걸 저만 생각하느냐? 얘네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얘네들도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바로 이 사모펀드입니다. 수급에도 종류가 있죠. 기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 사모펀드예요, 여러분들. 얘네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애들이. 뭐 누구나 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얘네는 더 큰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과 거의 흡사하다 보면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내가 거기서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모펀드 애들은. 얘네 같은 경우는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내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할당량을 채우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사모펀드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 돈을 직접적으로 많이 벌어야 돼요. 수익을 크게 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타 법인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무슨 투자 회사 이런 애들이 기타 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얘네 둘이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수급의 순서로 놓고 보자면 1번, 2번,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투신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큰 자금을 움직여요. 돈을 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3번, 4번, 뭐 3번, 4번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나중에 얘네 들어오고 얘네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지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다른 종목을 보실 때도 여기가 방어가 되는 구간이 이렇게 있구나. 기관 애들이 받아주는 구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금투 같은 애들은 얘네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뭐 투자도 하지만 보통 뭐 호가창 채우기도 많이 해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리는 거죠.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얘네가 사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얘네가 공매도로 팔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투자를 합니다. 거의 해칭성으로 많이 하죠. 근데 얘들이 요새 들어서
주식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얘네가 뭐 많이 사요. 안 사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금액 안 들어와요. 근데 요새 들어서 조금 큰 금액들을 여기저기 종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험이 들어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모펀드랑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긍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물량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네가 물량이 뭐 있을 일이 없거든요. 없잖아요. 잘 안 들어와요. 잘 팔지도 않고 그런 애들인데 다시 이렇게 크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8억 가까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량이 나오는데 얘네가 받아주려고 하다가 개인들이 잘 받아가니까 그냥 냅둔 걸 수도 있어요. 얘네는 지금 주가가 너무 상승을 하는 건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얘네는 천천히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량을 안 받아줬을 확률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급등 나오면 좋죠. 좋은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계단식 이런 우상향이죠. 결국에는 계단식의 움직임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널뛰기 하듯이 좋은 모습, 뭐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건 눌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조정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건 뭐 강제로 뺀 거잖아요, 거의. 블록들 매물 던지면서 뺀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무빙으로 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여기 종가, 여기 목요일 종가가 28,000원이었고 금요일 날 블록들 나왔죠. 목요일 종가 28,000원에다가 다시 맞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뺀 거의 마지막 금액대에다가 맞춰 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블록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 거기서 매물이 확 늘어난 거잖아요. 얘네가 대주주 거 받아가지고 팔아댄 거니까 거기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자리를 갔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걸 같은 개인이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기관에서 받아서 홀딩을 시키는 그런 물량으로 넘어가야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뭐 마스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MRO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지금의 뉴스가 아닌 뭔가 더 확인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시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추천주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렇게 9월 30일 추천주에서 쌈지엔터 드렸는데 쌈지엔터 같은 경우가 수급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모펀드 애들이 지금 돈 벌려고 네이버로 엄청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죠. 네, 기타 법인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연기금이 세 번째로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빼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이 여기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도 이런 수급이 들어왔어요. 개인의 물량, 외인의 물량을 다 받아 먹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어느 정도 방어막 세워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여기 121선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큰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벤트도 있고요. 네, 뭐 티니핑 관련해서 이벤트도 있고 해서 안내를 좀 드렸어요. 뭐 이거는 조금 큰 수익을 기대는 하지만 일단 움직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방어막이 여기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조금 상승 나온 거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5% 먹자고 이러고 수익을 실현하려고 했겠냐고 여러분들. 더 여기까지 상승분 마련된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갭은 보통 상승을 할 때 빠르게 메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건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봤던 종목인데 오늘 좀 움직이길래 안내를 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네, 조만간 아시다시피 비공개로 전환을 할 겁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요 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출되어 있죠. 네, 더보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들어올 수 있고 그냥 승인 신청 누르시면은 네, 제가 오전에 일괄 승인을 다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네, 다 해드리면서 하루하루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J 중공업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지금 HJ 중공업이 뭐 위기 상황도 아니고요. 순항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해야 될 건 없다.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외국인들의 매물 그리고 기관들이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죠. 기관이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얘네는 여기를 바닥에 깔고 가기 시작하겠죠. 새로운 상승을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보면서 흐뭇하게 네, 웃고 있고 하니까 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